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시간은요, 점프 앤드 킥이 되겠습니다. 점프는요, 말 그대로 건너뛴다라는 뜻이에요. A에서 B 지점으로 건너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얘기부터 해보자면요, 영화는 시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장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씬에서 다른 씬으로 옮겨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소설은 꼭 씬을 구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설에서는 꼭 시공간을 보여주지 않아도 화자의 서술 혹은 설명, 그 이외에 뭐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혹은 썰을 푼다든가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씬으로 꼭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게 소설이다. 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공간을 제외한 그런 소설을 쓰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하나의 시공간에서 다른 시공간으로 건너뛸 때 우린 이거를 점프라고 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영화도 아닌데 소설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힘들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다가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온다. 자, 이런 씬을 구성하셨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퇴근하는 과정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퇴근해서 집으로 오는 과정 또 다 보여주고 집에 처음 들어온 시점부터 또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보여주는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쨌든 우리는 물리적인 시공간에 속해서 살잖아요. 나의 삶이 이 물리적인 시공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왠지 중간에 무언가를 떼고 그냥 넘어가면 어색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 뭐 작법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퇴근하는 장면을 뭐하러 보여주죠? 집에 들어가는 장면 뭐하러 보여줘요? 자, 그것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가질 때, 특정한 의미가 있을 때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회사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회사에 출근하는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죠. 회사를 다니면서 있었던 중요한 일만 얘기해주면 돼요. 어쩌면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대사 하나만 이야기해 주는 걸로 충분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적인 시공간,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관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언제든지, 소설은 언제든지 하나의 시공간에서 어느 순간에 뭐 그냥 뚝 끊어도 돼요. 뭐 대사 하나 딱 던지고 그냥 끝내버려도 돼요. 자, 혹은 묘사 하나 딱 하고 그냥 끝내버려도 돼요. 끝내고 다른 시공간으로 확 건너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꼭 과거로 가야 되느냐? 아니죠. 아니고요. 꼭 과거로 가는 거 아니고. 그럼 미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먼 미래로 가야 되느냐? 뭐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작가가 소설을 설계하기 나름인 것이고 먼 미래로 가건 가까운 미래로 가건 과거로 가건 혹은 아예 그냥 다른 시공간 뭐 그 환상 속의 공간으로 넘어가건 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언제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보여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건 간에. 자, 그게 바로 점프인데요. 자, 그럼 왜 잘 안 넘어가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스킬 하나가 필요해지는데 독자들한테 여기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즉, 그 알려주는 지점, 이거를 우리가 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리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코스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 뭐 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디시가 있을 때 그 디시에서 어떤 지금까지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독특한 맛 이런 게 딱 느껴질 때 아, 이게 셰프의 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킥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독자가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진행에서 조금 벗어나는 무언가를 보여줌으로 해서 내 머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독자의 머리를 열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인지를 시켜주는 것, 이게 우리는 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랑 킥은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킥은 어떤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보통 뭐 전환할 때 쓰는 거니까 문단의 마지막,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문단의 시작, 이럴 때 킥을 써주는 건데요. 킥이 긴 거는 좋지 않아요.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탁 치고 넘어가는 게 킥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럼 어떤 문장을 써야 되느냐? 그거는 뭐 너무 여러 가지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앞에 썼던 것과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주는 문장으로 구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문을 한번 보면서 점프, 킥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보실 작품은 쇼코의 미소라고 하는 최은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너무 울거먹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스킬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정된 작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점프와 어떤 킥을 갖고 있는지 서두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차가운 모래 속에 두 손을 놓고 검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본다. 우주의 가장자리 같다.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을 지금 현재형으로 써줬어요. 현재형으로 써줬다는 것은 뭐냐면 뒷부분과의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쓴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어쩌면 점의 시간에 가까운 아주 잠깐의 어떤 시간 동안 화자가 느꼈던 어떤 정서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쇼코는 해변에 서 있으면 이 세상의 변두리에 선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다. 말했었다라고 썼죠. 그죠?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서 더 과거란 얘기예요. 그죠? 중심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서도 밀려나서 역시나 대양에서 밀려난 바다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외톨이들끼리 만나서 발가락이나 적시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다. 언젠가는 바다를 떠나서 사방을 둘러봐도 빌딩밖에 없는 도시에 가서 살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지금 쇼코가 해변에 서 있는 요 장면과 요 대사는 같은 시공간에 있는 것일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넘어와 볼까요? 쇼코는 언젠가는 이라고 말했다. 17살에도 23살에도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요 한 부분을 두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쇼코가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긴 세월 동안 이야기한 것을 여기 있는 화자가 서머리에서 축약해서 지금 써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킥은 뭐냐? 자, 요거 현재형으로 썼잖아요. 요거 대과거로 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사 집어넣고 자, 어떻게 썼어요? 자, 언젠가는 도시로 나갈 거고, 자, 17살, 23살 해서 일단 시간을 길게 지정을 해줬고요. 자, 요런 식으로 약간 수필 같은 그런 느낌의 회상의 어떤 문체죠. 그죠? 요거는 시공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체가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그죠? 수레를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 그런 문장을 딱 붙여줘가지고 앞부분과의 차별을 두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지금 킥으로 썼네요. 요것도 지금 킥으로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시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문장을 써주시면 무엇이건 킥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여기 지금 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킥을 한번 던진 다음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물리적인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요거 볼까요? 쇼코의 영어는 알아듣기 쉬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앞의 문장과는 조금 다른 톤의 문장을 써줬는데요. 이것도 약간의 킥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들어도 일본인의 억양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발음이 정확했고 세련된 연음을 구사했다.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모여 앉은 등나무 아래에서 쇼코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자, 이거 시공간으로 들어왔죠, 지금. 언젠가는 유두 근처에 애벌레 모양 타투를 할 거야. 그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던 여자애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 웃었다. 자, 그럼 장면, 씬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예요.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모여 앉은 그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던 여자애들 사이에서 난 혼자 웃었다까지.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킥을 썼어요. 쇼코는 3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교로 견학을 왔다. 자, 요 얘기는 시공간을 묘사하는 문장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문장의 톤이 달라지니까 또 다른 시공간으로 간 거예요. 자, 요게 더 빨라요? 요게 더 빨라요? 네, 시간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에요. 그죠? 일본 A시의 작은 여학교로 우리 고등학교와 자매학교라고 했다. 쇼코는 그 학교 1학년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4명 안에 들어서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역시 설명을 하는 문장이죠. 그죠? 이 작은 행사에 들뜬 교장은 그 4명의 학생들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교실로 데리고 다녔다. 자, 요건 사건이에요. 그죠? 요건 사건의 문장이고요. 요건 설명이고요. 그 애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마지막 목적지인 우리 교실에까지 와서도 명랑하게 인사했다. 요거는 그날의 일이죠. 예, 4명의 학생들을 교장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던 그날의 이야기를 서머리 해놓은 거고요. 쇼코가 한국에 오기 전에 엄마와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청소했다. 자, 요거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여러 번 반복된 사건이에요. 쇼코와 나는 같은 학년이었고 나는 1학년 중에서 더듬거리면서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던 몇 안 되는 학생 중에 하나였다. 자, 담임은 그런 이유를 들며 엄마에게 쇼코가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기를 청했다. 요 문장은요, 어떻게 해서 쇼코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 수 있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예, 설명의 문장이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따지면 자, 설명의 문장이 왔으니까 그 뒤에도 설명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느닷없이 그 애와 나는 한 뼘쯤 떨어져서 어색하게 우리 집으로 향했다 라고 하는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하는 문장을 붙여놨습니다. 전형적인 킥이에요. 예, 이게 바로 킥이에요. 자, 이렇게 킥을 쓰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은 거의 설명에 가까운 부분이지만 그 뒤에는 곧바로 다른 시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써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바라보며 웃던 엄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른다 해서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 시공간으로 확 들어갔잖아요. 쇼코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멀리서 온 손님이라는 이유로 활짝 웃으며 반겨주던 그 모습이 애정 표현에 서툴고 서로에게 웃어주는 일조차 어색해하던 가족이었기에 쇼코를 반갑게 맞이하던 할아버지와 엄마의 얼굴은 낯설고 우스꽝스럽게만 보였다. 내가 쇼코니? 반갑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네. 엄마는 쇼코가 알아들을 줄 안다는 듯이 한국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일본어로 전하면서 연신 미소 지었다 해가지고 장면을 또 구성을 했죠. 독자에게 어떤 힌트를 주지 않고 그냥 작가 혼자서 막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자는 혼란스럽죠. 라고 해서 시공간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말들, 뭐 11년 전에, 뭐 3년 전에, 뭐 일주일 뒤, 자, 이런 말들을 계속 집어넣게 된다면 문장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하지만 이 소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장의 톤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시제를 조금 바꾼다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문장에서 장면을 묘사하는 문장을 느닷없이 붙인다거나 자, 아니면 문장이 좀 긴 듯한 문장에서 약간 짧은 문장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갖가지 방법을 써서 아주 짧게 시공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독자가 충분히 쫓아갈 수 있게끔 일을 시키면서 시공간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소설이건 간에 이 점프와 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많은 종류의 점프와 킥이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들을 알고 싶으시면 롯데앤로이로 오세요.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